네, 어제는 우리가 그림이 말해주는 마음 이야기 했었고요. 오늘도 마음의 연장 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 가사 이거 들어보셨죠? 음미하면서 들으셨어요?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누군가에게는 선생님들이 그냥 웃는 것만도 얘가 왜 이렇게 잘 웃지? 웃는 것만 보더라도 얘가 왜 이렇게 울지?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이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이제 됐고,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네, 그동안 나는 지금까지 싱글이었어요. 나는 모태 솔로예요. 부러우신 분 계세요? 부럽다고. 부러워서. 그게 아니시죠? 그래도 결혼 생활도 좀 하시고, 그간에 어떤 어려움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선생님들이 내 자식을 아꼈던 만큼, 내 부모님에게 헌신했던 만큼, 내 남편에게 열심히 내조든 했던 만큼, 내 스스로도 그렇게 대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틀렸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삶을 좀 누리셔도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짐 같은 어떤 존재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 2시간 동안 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남은 생을 좀 어떻게 살면 그래도 좀 도움되게 살겠다, 내 삶이 그래도 괜찮아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할 강사 백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가사 들으셨을 때 여기 앞에 꽃 혹시 보셨어요? 네. 흑백이라 조금 아쉬운데 꽃이 어떠해요? 계속 음악이 나오는 동안 꽃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활짝 피고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시간이 내가 어디에 있든 활짝 핀 그런 존재셨으면 좋겠어요. 꽃이 몽울해졌을 때는 어떤 꽃이 피어날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활짝 피면 사람들의 시선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아닌데 나는 코가 못생겼는데, 나는 눈이 너무 주름이 너무 많은데, 나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나는 꽃이 아닌데, 다 꽃이에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꽃이에요. 자, 나 무슨 꽃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꽃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난 나이 많으니까 할미꽃 할래요. 아니, 할미꽃일 수도 있고, 나는 개나리일 수도 있고, 나는 장미일 수도 있어요. 나는 튤립일 수도 있어요. 같은 장미여도요, 다 달라요. 왜 달라요? 꽃잎 색깔이 어떤 애는 빨간색이고, 어떤 애는 노란색이고, 가시가 여기에 있는 애가 있고, 저기에 있는 애가 있고, 다 달라요. 나는 장미인데 저 장미처럼 안 이뻐 라고 생각하시는 장미가 있다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다 예쁜 존재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활짝 피어있는 상태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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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피워봐도 되지 않아 이제? 이제 피워봐야죠. 그동안 막 이렇게 열심히 사느라고 어깨 못 피고 사셨잖아요. 이제 피고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림이 말해주는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다움. 빈센트 반 고흐를 아실 거예요. 이번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 교수님이 빈센트를 또 활용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빈센트의 전반적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그 교수님이 보여준 그림이에요. 저 이거 알아요. 비슷하게 중복이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해석 방법이 또 다 달라요. 네, 오히려 또 새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다움이라고 했을 때 나다움이 뭐예요? 나다움. 나다움이 뭐예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나다움이 뭐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나답게 사는 게 뭐지? 나다움 뭐지? 어떻게 사는 게 나다운 거지? 네. 3월부터 백수가 되셨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동안 일하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진짜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가족들에 열심히 살았는데 네. 지금부터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네네. 나다움 살리는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찾고 있는 중이시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게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3월 달에 그만두셨다면 꽤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이 밖에서 이제 일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내조하고 막 키우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사회가 바뀌어서 요즘 또 뭐라 그래요? 내 며느리 드릴 때 같이 벌어야지.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 같이 벌어야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방식과 조금 다르게 또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오셨고 또 매일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던 삶이 반복이 되다가 그게 손에 놓아지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처음에는 즐거워요. 한 3개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3개월까지는. 근데 우리 선생님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프셨어요. 네.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네. 맞아요. 운동을 하면서 좀 건강이 많이 나아졌고, 이제 웃으시니까 이제 정말 나는 찾고,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될지 뭔가 좀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꼭 찾으시길 바래요. 우리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꾸준한 직장 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일이 손에서 놓아지면 갑자기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아진 거잖아요. 많아지다 보면 생각도 굉장히 많아져요. 오히려 바쁘면 돈 쓸 시간도 없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집에 있으시면 어때요? 돈 쓸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림도 해야 되지, 뭐 여행도 가야 되지, 또 애들 뭐 챙겨줘야 되지. 근데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다가 어느 날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나다움이라는 걸 뭔지 이제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선생님들 중에 나다움이 뭔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셨다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좀 제껴놓고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지만은 코로나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의무에 충실하는 것보다는 내 감정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그 아픈 기간이라든지 또 나을 수 없는 그 혼자의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내 하고 싶은 내 감정을 쫓고 내 양심과 내 감정의 기분에 충실한 것이 나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 양심과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하고 싶은 걸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나다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떠세요? 공감하신가요? 네. 사람마다 이제 다 생각은 달라요.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 화가의 삶을 따라서 이 화가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화가의 삶은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거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킹 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스토리예요. 킹 아서의 조카 웨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녀에게 잡힙니다. 마녀에게 잡혀요. 그래서 마녀에게 잡히는데 그 마녀가 킹 아서 조카에게 문제를 내요. 너 살려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내는 문제 하나 맞춰봐. 문제가 뭐예요? 모든 여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여자가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 사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두 남성분이 계세요. 그 두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해서 안 오셨나 보다 소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못 뵀던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성분에게 질문을 안 드리려고요. 혜리가 또 안 오실까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많으셔서 여성 위주로 이렇게 문제를 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여자가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이냐? 너 정답을 알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이 답을 못 알아오면 다시 그 조카는 잡혀 들어갈 거예요. 조카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는 길에 밭을 매던 여인, 창녀, 귀신, 노파에게 이제 물어봐요. 만나는 여자들마다. 도대체 모든 여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사랑?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한 여자분이 있으셨어요. 자, 사랑 또 자녀. 내 자신만큼 귀한 건 없어. 자녀. 또 행복. 또 누구는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던 여성들에게 도대체 모든 여자가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 자녀, 행복, 지혜를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는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단순한 거면 그 못된 마녀가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가다가 어떤 마녀를 만났어요. 못생긴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못생긴 할머니인데 좀 마녀같이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저 할머니 저 노파에게도 물어볼까 하다가 에이 알자 했는데 그 남자의 주춤거리는 모습에 그 노파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오? 나한테 말을 해보시오. 그래서 그 이제 조카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가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답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풀려나지 못하는 삶을 산데다가 내가 이 답을 맞히지 못하면 킹 아서, 내 사촌이죠. 킹 아서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 마녀가 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답을 줬어요. 답을. 사랑, 자녀, 행복, 지혜.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이 중에 답은 없어요. 이 중에 답이 없어요. 그 노파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뭐 한다고요? 결정하는 걸 모든 여자들이 원한대요.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하지마. 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안 돼. 안 돼. 하지마. 이렇게 하는 남자와 자기가 결정한 대로 난 따를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와 어느 집이 좀 더 화목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서요. 여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은 뭘 통제한다고 했어요? 시간을 통제해요. 너 12시까지 들어와. 자기 이번 주에 술 마시지 마. 언제까지 어디 가야 돼. 시간을 통제하고 돈을 통제하고요. 상황을 통제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대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부 생활을 해보신 경험에 의하면 안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 노파의 대답을 가지고 마녀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마녀가 뭐야? 어떻게 한 거야? 하고 자유를 줬어요. 근데 이 이 노파가요, 이 답을 알려줄 때 조건을 건 게 있어요. 왜냐, 내가 너한테 답을 줄게. 너는 나한테 뭘 줄래? 너의 사촌 킹 아서와 결혼하게 해줘. 라고 한 거예요. 마녀는, 그 노파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늙고 못생기고 추하고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그 이야기에 나와요. 답을 일단 받아서 자기는 자유가 됐지만 사촌과 킹 아서와 이 노파가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때요? 그 노파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사도 정신이 있었나 봐요. 킹 아서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킹 아서가 어떻게 해요? 결혼할게. 멋지죠? 그러니까 킹 아서인가 봐요.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했는데 어머나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여자로 변신을 한 거예요, 이 노파가. 그렇게 추하고 못생기고 막 그랬는데 몸매도 막 쭈쭈pun박이고 막 금발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킹 아서가 근데 깜짝 놀랐겠죠? 일단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노파가 아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가 낮에는 미녀로 밤에는 마녀로 변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낮에는 마녀지만 밤에는 미녀로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게. 답을 줘.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 선생님들은. 낮에 미녀로 사는 게 좋아요? 밤에 미녀로 사는 게 좋아요? 낮에 미녀. 왜? 어찌게 이제 대낮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은 괜찮아. 어둡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킹 아서가 뭐라고 했냐?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낮에 마녀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 모두 킹 아서 너를 비웃을 것이다.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저런 여자와 살다니 비웃을 것이고 당신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거다. 하지만 밤마다 마녀로 변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고통을 참기 어려울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결정하라. 그랬더니 킹 아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마녀에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낮에 미녀이고 싶으면 미녀로 살고 밤에 마녀이고 싶으면 마녀로 살고 네 알아서 하시오. 나는 괜찮소. 당신의 뜻에 따르겠어. 그래서 이 마녀, 이 늙은 노파가 어떻게 살기로 했냐? 하루 왼종일 미녀로 살기로 했대요. 하루 왼종일 미녀로 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킹 아서를 뭐 해본 거예요? 시험을 본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런 남자 만나고 싶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시고 여기서도 분명히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해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15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시키는 일만 할까? 실적을 막 쑥쑥 내는 사람들 보면 어디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고등학교 상고 졸업해서 삼성이라는 회사에 갔는데 나한테 뭐 대단한 일도 주지 않아요. 정말 단순한 일을 주긴 해요. 근데 가끔 회사에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면 막 눈에 띄게 창의적인 막 생각을 하면서 실적을 이렇게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상 저는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시키는 대로만 살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살아보자 하고 박차고 나왔어요. 프리랜서로 살아보니까요 후회되는 거예요. 뭐가 후회됐을까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편하구나. 남이 하라는 대로 살면 편하더라고요. 이거 일은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저한테 연락 안 와요. 누가 저한테 여기 와서 강의 좀 제발 좀 해주세요. 김미경 씨나 김창우 그 유명한 강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누가 저한테 막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고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강의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없어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래서 어른들이 회사는 전쟁터인데 밖에 나가면 지옥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남이 시키는 하라는 일만 하면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박차고 나와서 내가 발로 뛰어야 되는 이런 삶을 살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번 쓰려면요 책을 몇 권을 읽어야 되고요 이게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게 때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월급 받으면 편한 걸 내가 왜 이렇게 산다고 나왔을까라는 후회가 되는데요. 다시 회사를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 못 가요? 이 자유스러움 때문에 이제 못 가요. 아침에 출근 안 해도 돼. 저녁에 퇴근 눈치 보면서 가 말어. 나 가야 돼. 어째야 돼. 이러진 안 해도 돼요. 대신 돈은
예전에 대기업에서 준 만큼은 아직은 못 벌어요. 근데 돈은 맞춰서 살게 돼요. 이 자유스러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해요? 게임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엄마의 잔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게임 안에. 총 5번만 쏘고 그만 써라. 공부 3장 하고 놀아라. 이런 잔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게임을 하잖아요. 내 레벨을 내가 정해요. 내 수준을 애들이 알아.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10단계까지 있으면 내가 7단계 한번 해보자. 레벨을 내가 정해요. 그리고 전진할까 후퇴할까 총을 쏠까 말까 이것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애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군대를 싫어해요? 남자들 왜 군대 싫어해요? 복종이죠. 가기 싫은데 가는 거잖아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만 있어요? 육해공군만 내가 선택할 거야 아마. 네. 그래서 군대를 싫어해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자유스러움, 내가 살면서 자유스러움을 느낀다는 게 혹시 어떤 건지 느껴보셨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한 번만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살면서 여기저기 구애받지 않고 진짜 미치게 너무 좋다 이럴 때 있으셨어요 혹시?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내가 밖에 나왔는데 남편 저녁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애기 출산하고 온 내 딸 며느리 신경 안 써도 돼. 손자 손녀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 나오는 이 순간 집에 뭐 있는지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그런 상황 있으셨어요? 있어 보셨어요? 그때 자유스러움 좀 느끼지 않나요? 야 어디든 가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자. 이런 적 없으셨어요?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답게 산다는 건요. 자유스러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자유롭게 살면 뭐가 다르죠? 책임이 따르죠.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 자유스럽게 사는 게 저는 이제 나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건 또 뭐예요? 나 어제 사랑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었죠?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 아껴서 어때요? 행여나 다칠까? 행여나 마음에 상처받을까? 행여나 못된 말 나올까? 행여나 욱할까? 나를 아껴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소심해요. 제가 소심한데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안 믿어요. 그건 좀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라도 어디 가면 지금 꽤 많이 발달이 되는데 개발이 되지 않은 해변가가 있었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보라섬, 퍼플섬 들어보셨어요? 네, 그쪽 근처에 있는데 개발이 되지 않은 해변가를 갔어요. 제 친동생하고 둘이서만. 거기에 갔는데요. 현수막도 없고 뭐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끝없는 해변가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본 순간요. 미치게 좋은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게 자유스러움이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이번 달에 강의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애가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아무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나하고 그냥 해변가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유스러움을 느꼈거든요. 그게 나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다양한 역할들. 아내, 누구에게는 엄마, 누구에게는 뭐 할머니, 누구에게는 뭐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누구에게는 친구, 누구에게는 고객님, 다양한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 역할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나의 역할들을 적으시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역할이 만들어져요.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 빈 곳에다가
내 역할이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힌트는 여기 하나 줬어요. 아내. 누군가에겐 아내, 누군가에겐 남편이실 거예요. 자, 적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 이용하셔서 이렇게 남기셔도 돼요. 자, 나의 역할입니다. 역할. 어디 가서는 또 아줌마라고도 불리시겠죠? 이것도 역할이에요. 어딘가에서는 어르신이라고도 부르실 거예요. 불리실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실 거예요. 보면. 나의 역할. 누나, 어머니, 친구. 그렇죠. 이웃도 있어요. 이웃. 누군가에게는 나의 좋은 이웃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적으셨나요? 형수, 언니, 동생, 엄마, 친구, 아내, 친구, 부인. 맞아요. 이것도 역할이에요. 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친구, 부인이라고도 불리죠. 딸, 그렇죠. 엄마, 학생,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배우고 그러시면 맞아요. 며느리, 고모, 친구, 조카, 수강생, 이웃, 누나. 맞아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아직도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역할이. 자, 나 적어보니 강사님 10개가 넘어요. 10개 넘으신 분. 세보세요. 10개 넘으신 분. 오, 그래요. 우리 선생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한번 불러보실게요. 아내, 엄마, 언니, 누나, 조카, 친구, 동생, 아주머니, 이웃, 딸, 학생, 며느리, 재수씨, 동서. 오, 맞아. 동서도 있네요. 자, 우리 선생님 몇 개세요, 총? 15개. 나 15개, 16개 넘어요. 강사님, 저 16개 넘어요. 그러면 15개 정도를 이렇게 좀 있으신가 봐요. 가보세요. 우리의 역할이 15개만 있을까요? 택시를 타면 우린 또 뭐예요? 승객이잖아요. 내가 백화점 가면 또 뭐예요? 또 사모님 오셨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또 시장 가면 뭐예요? 시장 가면 아줌마! 그거 왜 이렇게 1,000원 막 더 깎으려고 난리냐고 또 막 실갱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는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그냥 해본 거예요. 아내, 엄마, 아줌마, 이모, 이봐요! 이봐요라고 저를 또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들은 척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척 안 해요. 여자!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또 있잖아요. 남편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난 여자이고 싶어. 그리고 저는 또 차를 보니까 운전자. 차를 모시는 분들도 운전자일 수도 있어요. 또 이사님. 이건 이제 직함이에요. 대표님. 여사친. 누군가에게 저는 또 여사친일 수도 있어요. 여자, 사람, 친구. 여기에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네. 이성적인 감정이라고 눈꽃만큼 보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이성 친구. 그리고 또 나는 동성간의 친구. 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고양이가 아파서 병원 가면 저는 애완묘 주인. 정말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역할이 10개, 15개, 막 20개 있어요. 그 다양한 역할 속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뭐예요? 진짜 나의 모습, 진짜 이거는 딱 나야. 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 그게 뭐예요? 있으세요? 나다움이라는 건 나답게 산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나답게 사는 게 뭔지 이제 오늘 찾아볼 건데, 이 다양한 역할 속에서 진짜 선생님들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어떤 역할이었을 때 선생님 모습이세요? 아내였을 때? 남편이었을 때? 엄마였을 때? 진짜 내 모습이 뭐예요? 지금은 할머니였어요.
지금은 할머니였을 때 할머니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할머니로 보내는 지금 내 모습이 이게 진짜 행복해. 행복하니까 나답게 사는 거다. 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할머니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니었을 때 우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욕심 많으셨어요? 아니요. 욕심도 없었어요? 저지요. 네? 저라고. 그냥 저? 네. 멋진 말씀이세요. 뭐 물어보요. 그냥 나요. 라고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할머니로 살았을 때가 진짜 모습이다. 그러면 할머니가 아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이 진짜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요.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손녀 학원 넣어놓고 엄마 어디 다녔는데 여기 왔어요. 저를 찾기 위해서. 너무 멋지세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요. 나의 많은 모습을 참아요. 생각 같아서는 저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말도 함부로 하고 어쩜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꼴 보기 싫어. 그런데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거 참는 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지금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예요. 지금 이 순간은 저의 진짜 모습은 강사예요. 근데 강사를 하러 왔는데 자꾸 뭘 생각해요? 내 남편 이놈 새끼 바람피더니 그 생각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못해. 그럼 내가 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강사들을 만나봤고 유튜버나 TV로 강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 에이구 좀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렇다거나 금방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는 게 그냥 내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엔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 수만큼의 내 모습이 있대요. 나를 아줌마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나 어쩜 이렇게 고와요. 오늘 옷은 왜 그렇게 예뻐요. 아가씨 같아요. 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이 아줌마일 수도 있고 아가씨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이 뭐지? 진짜 나를 찾아야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굴리는 이 다양한 역할, 이 역할에 충실하게 사는 게 그냥 나예요, 나. 나의 진짜 모습이 따로 있을까? 그 모습을 찾아야지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 있는 게 나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역할 속에서 있는데 너무 싫어. 행복하지가 않나. 엄마로서는 괜찮은데 이제 그만 아내의 삶은 그만 접고 싶어. 할머니로서의 삶은 괜찮은데 엄마로서의 삶은 이제 버거워. 50, 60이 됐는데 여전히 아들이 이혼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어. 그 역할은 이제 안 하고 싶어. 우리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역할은 내가 안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좋다고 결혼했지만 아이 낳고 살다 보면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힘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을 닥쳤을 때 그만하고 싶다. 나를 찾고 싶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게 다 내 모습이다. 나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역할이 있는데 그때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어머나, 남자가 삿바만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씨름 선수인가? 그잖아요.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뭐를 이고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이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씨름 선수인가? 훈련 중인가? 막 삿바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데 주변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어디서 막 불도 파다닥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불길이에요. 여기 밑에 혹시 보셨어요? 눈 보이세요? 이 그림이 조금 흐리시죠? 뭔가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밝게 하면 보여요. 이 남자 발 사이에도 눈이 보여요. 뱀이에요, 뱀. 뱀이 쓱 지나가고 있는 건지, 이 남자가 제대로 뭘 하고 있는 걸 감시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무거운 바위를 이고 험한 산, 바위산 같은 걸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불길이 치솟고, 여기가 감옥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뭔가가 막 감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그림을 표현할 때 뱀은 많이 없어요, 사실. 뱀. 그죠? 자, 이 남자의 표정을 한번 볼까요? 제가 교재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놔뒀군요. 이 남자의 표정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느낌에. 이 남자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괴로워 보이진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바위를 이고 올라가고 하는데 왜 괴롭지 않지? 이거에 대한 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또 괴로움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 르네상스 많이 들어보셨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막 이런 거 그렸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베체리오 티치아노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림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신화라고 하면 굉장히 막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기도 한데, 신들이 굉장히 유치하게 막 바람 피우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시시포스의 형벌이에요. 고통받는 인간을 상징한대요. 그러면 이 시시포스라는 이 남자는 왜 벌을 받게 됐을까? 제우스가 정말 바람둥이란 거 아세요? 몸매 좋고 잘생기면 다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잘생긴 남자 만나면 내 딸에게 뭐라 그래요? 인물값 한다 해요, 안 해요? 하죠. 대신 내 아들이 잘생기고 그러면 누가 인물값 해줘요? 시어머님이 내가 며느리한테 인물값 해주잖아요. 아니야? 아닌 거예요? 보세요. 이 시시포스란 남자가 강의 신이 있어요. 강의 신의 딸을 이 바람둥이 제우스가 어느 날 납치한 거예요. 이뻤나 봐요. 납치를 했는데 이 시시포스가 그걸 본 거예요. 강의 신이 내 딸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는데, 시시포스가 난 어디 갔는지 알지롱 이렇게 막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근데 제우스가 어때요? 강의 신이 말해라.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에 물을 대주겠다. 강의 신이니까. 그래? 알겠어. 네 딸은 제우스가 납치해갔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제우스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신들의 신 제우스잖아요. 네가 감히 내가 아리따운 여자를 취한 거를 그렇게 떠벌리고 다녀?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이 시시포스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의 신을 보내요, 시시포스한테. 죽음의 신을 보내서 당장 가서 시시포스를 데려와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리버리한 죽음의 신이 시시포스를 잡으려고 딱 왔어요. 수갑을 가지고 왔어요. 시시포스가 굉장히 꾀가 좋아요. 자기를 딱 잡으러 온 거야. 그래서 나 어떻게 데려갈 거야? 죽음의 신? 보여줘. 나 어떻게 데려갈 거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음의 신이 어리버리하다고 했죠. 너 제전한 거예요? 죽음의 신이 나 너 이렇게 잡아갈 거야 하면서 수갑을 자기 손에 직접 채워요. 시범을 보여준다는 게 수갑을 자기 손에 채운 거예요. 그 사이에 시시포스가 이거 센터기다 하고 도망가 버려요. 제우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열불나. 화가 나서 이제 누구한테 시키냐? 전쟁의 신 아레스한테, 야, 네가 가서 쟤 잡아와 한 거예요. 시시포스
제우스는 굉장히 꾀가 많다고 했잖아요. 제우스가 이렇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아니나 다를까 전쟁의 신이 온 거예요. 전쟁의 신이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시킨 거예요. 아내야, 내가 저 전쟁의 신과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대신 내가 가잖아. 그러면 내 시체를 아무 짓도 하지 마. 장례도 치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둬. 어떻게 그래? 아니, 내 맘만 들어. 그냥 그렇게 냅둬 버려. 하고 이렇게 아내한테 시키고 전쟁의 신을 따라가요. 전쟁의 신을 따라가서 이제 저승의 신 하데스라는 그 저승의 신 앞에 이제 딱 선 거예요. 근데 시시포스가 꾀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 저승의 신을 만나러 이제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근데 아까 아내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내 시체 가만히 놔둬 라고 시켰다고 했잖아요. 저승의 신 앞에 가서 하데스한테 앞에 가서 이제 울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라는 여자가 장례도 안 치르고 어떻게 저렇게 내팽겨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나 하데스가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보니까 시시포스 시체가 내팽겨쳐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주길 바래? 제가 가서 아내를 어떻게 하고 오겠다. 따끔하게 혼내주고 오겠습니다. 저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까? 그래서 하데스, 그 착한 하데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좀 이상하지만 갔다 와. 꼭 와야 돼. 하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시시포스가 굉장히 꾀돌이죠. 똑똑한 거예요. 지상에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어요. 이제 내가 참을 수 없어. 시시포스에게 제우스가 형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리냐? 이 불구덩이가 치솟는 이 바위산을 매일매일 힘들게 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뭐를 이고? 바위를 이고. 근데 원래 그 신화 속에서는 바위를 끌어올리면서 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티치아노라는 화가는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린 거죠. 이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도 뭐를 이고 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바위를 이고 올라가요. 바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바위를 내려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하냐? 그 바위를 빵 발로 누가 차. 그럼 바위가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또 터덜터덜 내려가. 그러면 또 바위를 이고 또 바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게 형벌이에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에요. 선생님들의 삶도 그러지 않았어요? 역할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매일매일 내 삶이 그렇게 특별할 것 같은 삶이에요? 아니면 그냥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손자 손녀 키우면 유치원 어린이집 보냈다가 또 밥 챙겨주고 가끔 쇼핑 갔다가 또 친구들도 한번 만나고 이번에는 네가 밥 샀으니 내가 다음에는 밥 살게. 응, 그나마 금전적으로 괜찮으면 너가 샀으면 나도 살게. 근데 그나마도 힘드신 분들은 또 뭐예요? 친구도 많이 안 만나실 거예요. 가끔 산악회에서 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한번 가고 또 반복되는 남편의 사업 실패 또 이런 게 자주 반복되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게 사업 실패는 또 괜찮아. 도박이거나 술이거나 또 여자이면 어떻게 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우리의 삶이요 항상 이렇게 반복이더라고요. 이게 제우스가 시시포스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게 막 신나는 일만 가득하고 그런 삶이란 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뭘 걱정해요? 점심 걱정하잖아요. 진짜 지겨 죽겠어. 언제 끝날까?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 걱정해. 식구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 걱정하고 미리 걱정하잖아요. 반복이 주는 이 습성과 타성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역할 속에 있는 내 역할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왜? 반복되니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매너리즘. 그리고 부모님에 의해 양육되어 오면서 또 뭐까지 생겨요? 버릇.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또 인간관계의 중요한 인간관계의 그런 감정은 또 부모님에 의해서 배워요.
우리 부모님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더라. 폭력을 쓰더라. 나는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지. 근데 결국 살아보면 누구처럼 살아요? 본 게 그거라서 그래요. 엄마처럼 살아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모습만 보고 산 사람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도 실컷 결혼할 생각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불안해요. 정말 괜찮은 남자인 것 같은데 결혼할 때만 되면 망설여져요. 다 양육에 의해서 내가 자라난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왜 그렇게 남편에게 의지하는지, 남편은 또 아내가 제발 나한테 의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강한 여자를 원했는데 이 여자는 알고 봤더니 나한테 너무 의지를 하네. 그게 부담스러워. 때로는 엄마의 자립적인 그 성격, 혼자 자식들 키워낸 모습 속에 살아서 어때요? 나는 너무 자립심이 강해. 남편에게 의지를 안 해. 남편 없어서 살 여자처럼 남편이 나를 보고 있어. 근데 가끔 나한테 좀 안기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그러면 어때요? 밖에서 나한테 안기는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거를요 몰라요.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알아요. 아, 내가 남편한테 의지를 안 하구나. 그게 남편한테는 가끔 서운하구나.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래서 아이한테 부모는 온 세상 다예요,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든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반복이 주는 이 습성과 타성 때문에 우리는요, 내 삶이 자꾸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진짜 삶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왜? 한국에 살다 보니까. 브리테니 이 발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아세요? 이게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게 됐을까? 뭐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요. 지금 인터넷에 우리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 검색하면 박사 논문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지식을 알 수가 있는 시대예요. 왜 나답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니까?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새로운 기술도 없어. 이제 뭐 AI가 나와서 막 사람들이 하는 일도 막 다 가져간대. 그럼 내 자식들 어떻게 일해야 돼요? 기업에서 원하는 건 어떤 존재예요? 창의적인 존재. 10명 입사하잖아요. 8명, 9명이 박사고 어디 저기 뭐지 미국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고 다 똑똑해. 예전에는 대학 나오면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 가는 게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너 대학 갔어? 나 이제 박사야. 이게 너무 주변에 흔해.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쌓았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기업의 평균 수명이요, 10년이 안 넘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나가라고 할 때까지 막 버티고 지금은 어때요? 5년, 3년이래요. 남들이 철밥통 그릇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도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아니면 요새는 그만둬버리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예요. 유튜브를 봐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까라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아니 먹방으로 세상에 돈을 버는 시대예요. 난 너무 신기해요. 보세요. 빼빼하신 분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막 있어요. 누구 막 혼내주고 막 층간소음 일으키는 윗사람 집에 위에 올라가서 막 나도 층간소음 막 일으키는 특별한 사람도 막 있어요. 재밌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예요.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에 나답게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라고 이제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자식 다 키워놓으셨죠? 아직 키울 자식 좀 있으세요? 어쩌세요? 저는 불행해요. 키워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는요, 지식이 유효기간이 짧아졌대요. 어떻게 짧아졌냐? 미래학자가 예측을 합니다. 역사에서 지식의 총량은요, 100년마다 막 2배씩 증가했대요. 더 이상 새로운 지식도 없어요. 요새 말하는 지식은 뭐냐? 이 기존에 있던 A하고 B라는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C를 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따놨어. 10년 후에 그 자격증을 쓸 줄 안 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식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주기가 짧아진대요. 지식의 유효기간이. 우유에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 주기가 무려 몇 개월이라고요? 13개월. 이렇게 짧아졌대요.
더 중요한 거는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의 총량이 3일마다 2배씩 늘어난대. 3일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다행이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나이 먹은 게 다행이다. 차라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이 짧아져. 유효기간이요. 유효기간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살아야 돼. 나다움을 찾으면서. 프리드리히 니츠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 가끔 그런 질문 하신 적 있어요? 사는 게 뭐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무난해, 무탈해. 괴로운 것도 다 지나고 힘든 것도 다 지나서 지금은 특별하게 힘든 게 없어. 그러면 공허함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뭐 하시는 분들이 늘어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 너 왜 나답게 살아야 돼? 너 왜 이 모임에 가야 돼? 이렇게 갈 때마다 속상해하면서 왜 가야 돼?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요.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진대요. 우리가 왜가 해결이 안 돼서 사는 게 답답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왜? 근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거에 대한 답을 낸다면 아주 간단해진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대요. 왜 나답게 살아야 되지?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답게 살아야 되지? 나다움이 뭔지.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대요. 왜 나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내면 타인을 흉내내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남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그래도 이영희네 집은 아들이 서울대 가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도 스카이대는 가야지. 비교하잖아요. 타인하고. 기준이 되잖아요. 저 집에서 땅 몇 마지를 사서 배가 아파. 그럼 나는 건물로.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도 30평에서는 살아야지. 17평에서도 잘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이 정도로 살만하면 3, 40평에서는 살아야지. 남의 이목도 있는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수십 번 남들과 비교를 해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냥 비교 안 하고 그냥 내 길.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요새는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90까지 안 살아요. 너무 정정하게 너무 건강하게 90,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똥칠은 웬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사회에서. 이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